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제가 앞서 이런 방송을 드렸죠. 이민정책연구원, 네, 고령 이주민 현안 분석과 정책과제, 이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이 연구 보고서를 발간을 했다.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관심 갖고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셨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 연구 보고서 실제 주 연구원으로 참여를 했던 이 박미화 연구원, 이 박사님 좀 같이 대화의 시간을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연구 보고서에 주로 이 정책 제안으로 했던 것, 그 어떤 내용인지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요 내용이 10가지이고 또 집중적으로 또 얘기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꺼번에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못 드리고 1부, 2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1부에서는 주요하게 우리 이 고령동포의 어떤 정책과제로 있었던 그런 내용들 좀 소개를 해드리고 고령 이주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 지원, 이 법적 근거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재외동포 체류자하고 영주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 갖고 계시죠. 그래서 두 체류 자격으로 있을 때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래서 그 체류 자격별로 이 사회 이 서비스는 어떤 부분이 좀 미흡하고 더 필요한지 이런 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시청 바라시고요. 그 전에 저희 유튜브 방송, 네, 여러분들 많이 또 구독 시청도 해주시고 또 응원의 메시지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유튜브 방송에 또 이렇게 광고 협찬도 받으니까요. 특히 함께 좀 뭔가 후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또 열심히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홍보도 할 테니까 네, 광고 협찬도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미화 네, 박사님 좀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소리 이렇게 괜찮게 잘 들리죠?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아, 네, 오늘 이렇게 바쁜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 근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네, 어, 그 연구 보고서 내용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냥 봐주시더라고. 네, 아무래도 우리 동포들이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음, 네. 그 연구 활동하면서 피부로 많이 느끼시죠? 네, 맞아요. 지금 뭐, 실태 조사를 하더라도 이제 고령동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한번 네, 제가 앞부분에 이번 연구조사에 대해서 좀 개괄 소개 및 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직접 고령동포들 면접 조사도 했었고 네, 그리고 네, 전문가들 네, 얘기도 또 들어본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네, 캐나다하고 또 몇 개 나라 네, 그쪽에서는 이주민의 고령화에 되는 고령화 이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네, 하는지 네, 그런 네, 연구도 했었더라고요.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먼저 직접 그래도 네, 연구를 했던 좀 우리 박미아 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네,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인사부터 먼저 하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한양대 글로벌 다문화 연구원의 연구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는 박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주로 그 재외동포 정책이나 중국동포, 그리고 이제 노동이주와 관련해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제 이민정책연구원에 재직을 하면서 연구원에서 고령동포에 관한 특히 이제 중국동포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이 연구 보고서가 지난 10월 달에 나왔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1월에 착수를 해서 10월 달에 네, 발간이 됐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보니까 우리 박미화 박사님 비롯해서 이창원 박사님, 김도원, 이다솜 네네. 이렇게 네 분이 함께 하신 건가 봐요. 네, 네 명의 이제 공동 연구자와 그리고 한 명의 네, 연구보조원이 함께 했습니다. 네. 네. 지금 그때는 이민정책연구원에서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네, 이민정책연구원에 재직하면서 이제 네. 연구원의 기본 과제로 진행했던 연구입니다. 음, 네. 그 이민정책연구원이 어떤 기관인가요? 네, 연구원은 이제 법무부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네, 주로 이제 한국에서는 유일한 이제 이민 정책을 연구하는 네, 연구기관으로 이제 이민 정책의 전반적인 이민 정책의 모든 부분을 이제 연구하는 기관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저 이민정책연구원에 계시지 않고 그냥 한양대학교 글로벌 다문화 근로 연구원에 이제 다문화 재직을 하고 쪽으로 있습니다. 또 그래서 네, 저 계속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번에 이 고령 이주민 현안 분석과 정책 과제 이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네, 네. 이게 어떤 배경하에 의해서 이런 연구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 했던 건가요? 그 뒷배경 좀 먼저 좀 간단히 말씀을 해주면 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분들의 인구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그 차세대 인구와 더불어서 이제 고령화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 안에서도 이 국내 체류 이주민의 그 고령화 현상에 대비를 해서 복지 기준을 설정하고 이제 지원 방안을 이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문제 네,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와 관련한 이제 실증 연구나 이제 정책적인 논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러한 연구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 이제 중국 동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결혼 이민자나 어떤 뭐 유학생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이주민들보다도 국내 이주 네, 시기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이주 음, 1세대가 고령 인구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 네, 동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연구하면서 이제는 뭐 일단 중국 동포 고령에 있는 그 중국 동포 분들을 직접 면접을 하신 거잖아요. 인터뷰를. 네네, 맞습니다. 다들 이렇게 65세 이상? 60세 이상으로 했고요. 왜냐면 네, 국내에 있는 그 조사, 그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가랑 같이 이제 통계 분석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60세 네, 이상으로 이제 분류가 되다 보니까 그냥 면접 음, 조사에 있어서도 연령을 음. 60세 이상으로 해서 60대, 70대, 80대가 이제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 한 총 몇 분 정도를 그럼 인터뷰를 하신 거죠? 네. 총 30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두 네, 분은 자녀를 같이 인터뷰를 했던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네, 이제 28분 중에 60대가 이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3분, 뭐 70대가 음, 13분, 그 다음에 이제 80대가 두 분, 요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 이쪽 뭐 서울 경기 지역 네, 거주하시는 분? 맞습니다. 네네. 네, 그 중국 아니, 네, 네, 서울 서남권 지역에 네, 있으신 네. 분들이랑, 그리고 이제 경기 남부에 뭐 그 음, 안산, 수원, 시흥 중심으로 해서 음, 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지방 쪽으로는 이제 세종까지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제 만나 네. 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서울 경기 지역에 많이 사시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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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쪽 중심을 하셔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동포분들 만나면서 인터뷰하면서 어땠어요? 네, 어, 지금 갑자기 또 생각하니까 울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어르신들을 이제 만나 뵙고 어르신들의 부모 세대의 어떤 강제 이주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네, 많이 좀 찡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음, 그분들이 중국에서 사셨던 이야기 그리고 한국으로 음, 이주를 오셔서 그 힘들었던 노동을 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음, 많이 마음이 아팠던 좀 그런 음, 인터뷰이기도 했습니다. 네. 음. 그러면 뭐 이렇게 인터뷰 하셨던 분들도 기본적인 우리가 좀 파악 좀 해야 되는데, 네.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 10년 이상은 기본으로 거주를 하고 계셨고요. 네, 뿐만이 아니라 그 10년에서 20년 그 사이의 기간, 그리고 20년 이상의 거주 기간을 갖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 뭐 10명 정도로 이렇게 각 단위별로 10명 정도로 이렇게 네, 거주를 하고 계셨어요. 네.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10년 이상, 뭐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이셨습니다. 네. 음. 그게 뭐 지난 시간에도 안내해 드렸는데 그렇게 와서 거주하시는데 뭐 한국에서 만족도 조사도 한번 좀 소개도 했었고 네네. 그다음에 그래서 한국에서 그래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희망도가 좀 높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금 뭐 30분 정도를 만나셨는데 거의 다 체류 자격이 F4 네, 재외동포 체류 맞습니다. 자격으로 계신 분들이죠? 네, 거의 대부분 F4 하셨고, 정말 네. 일부 동포 어르신들만 이제 영주 자격을 갖고 계셨습니다. 영주 자격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근데 대부분은 F사 체류 자격인데, 네네. 일단 뭐 F사 체류 자격하고 영주 자격하고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예, 뭐 F사 체류 네. 자격은 어떤 뭐 체류하는 데 있어서는 뭐 출국하지 않고 계속 연장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뭐 네. 여러 가지 뭐 사회 혜택이라든가 뭐 음, 그 고령 뭐 저 뭐랄까요? 노인 세대가 되면은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F사는. 네, F사는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뭐 영주 자격 분들도 정말 일부의 혜택, 뭐 예를 들면 뭐 건강보험료 감면이 좀 이루어진다는 것에 혜택이 있었을 뿐, 영주 자격 네. 분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건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지난 방송 보시고 이렇게 쭉 보니까 댓글을 보니까 이제 뭐야 버스 뭐 무인 네. 승차라고 그래나? 그런 네네네네. 것도 물어보신 분인데 그게 버스라든가 지하철을 그거 무료로 승차할 수 있는 거 영주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능한 거죠. 네, 이게 그 사회 서비스 부분이랑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네. 뭐 법령에나 뭐 중앙정부 지침에는 규정된 바가 없고, 그냥 네. 일부 지자체에서만 이게 영주 어, 자격을 가진 분들 대상으로 좀 이제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동포분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이랑은 조금 많이 거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혜택을 네. 많은 분들이 보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영주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다 뭐 이렇게 내국인처럼 한국 국적이 있는 사람들처럼 동일한 그런 혜택을 배제된다 이런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어, 네, 네. 네. 뭐 F사 체류 자격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또 그럴 테고. 뭐 네. 지난번에 그 방송을 보시고 이렇게 네. 좀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여러 계시는데 제가 한번 좀 이렇게 걸린 대로 한번 볼게요. 이 동포들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참 좀 회의적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음, 있고, 그리고 또, 이 영주권 취득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참, 지난번 방송 들어서 좀 마음이 서글퍼지는 것 같다. 뭐 음, 그렇게 느낌을 받으셨다는 분도 음, 있어요. 예. 또, 뭐 음, 이런저런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오늘은 뭐, 그 중점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은 얘기가 좀 네.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연구를 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정책 제안. 아무래도, 그래서 네, 네, 그, 그 정책 제안을 해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정리를 해보니까 뭐 고령 이주민들의 좀 실태 조사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야 된다. 네, 실태 조사 네, 구축. 네. 그동안 실태 조사가 별로 없었나요? 이게 뭐, 국내 거주 동포 관련해서 실태 조사가 있긴 했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네. 않고 이제 각 뭐 연구원 뭐 어떤 연구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네. 단절적이고 분절적인 현상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고령 이주민과 관련해서는 좀 네.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정책 제언을 음, 했습니다. 네. 네, 그게 있고. 그리고 고령 이주민의 지원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뭐 이런 제안도 네. 있었고. 그리고 체류 자격별, 특히 재외동포 체류 자격하고 영주 자격, 거기에 맞는 사회 보장 수준, 이런 게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이 있었고.
현행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제도 개선, 뭐 이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게 특히 좀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는 분들이 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 영주 네, 자격 있는 분들은 좀 그래도 덜한데, 네, 네. 예, 아마 요게 가장 좀 뭐랄까요, 관심을 끌고 계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지급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도 해주셨고, 지금 재외동포 차량 자격이나 영유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일시에 반환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뭐 국민연금은 좀 더 이따가 들어갈 때 좀 자세하게 더 얘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고령 이주민의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요게 이제 필요하다 이런 제안도 해주셨고, 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좀 고려도 해보고 지급 요건을 마련을 한다 이런 건데, 요 제안은 상당히 파급적인 제안인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제안을 그렇죠. 했던 부분이었고, 또 예, 네, 용기를 내서 넣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네, 네, 네. 과제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국민과 동일한 그런 네, 네. 혜택을 주는 어떤 그런 네, 제안인데, 네. 네,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홍보, 요것도 이게 홍보가 덜 돼 있나? 좀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네, 넣어봤습니다. 이게 건강보험료 납부할 때 같이 들어가 있는 네.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맞아요. 자동으로 되어 그래서 있는데, 네, 네, 오히려 이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시고, 오히려 돌봄이라던가 이런 네, 장기, 약간 요양 쪽이 좀 많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한 서비스 확충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계셔서, 이 네. 부분을 제대로 이제 인지하고 못하고 계시다는 걸 좀 알 수가 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게 그거를 가입해 두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을 만날 수는 있었는데요. 그래서 네. 이게 장기 요양, 그 인정을 받고 그에 대한 어떤 병원이랑 이런 걸 이용하실 때, 요양병원? 그러니까 이용하실 때 좀 좀 뭐 감면 간병이 혜택을, 있거나 네네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비용을 전액 지원받는 건가 이게? 그것까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제가, 네, 네, 어쨌든 좀 알지 못, 그런 네, 부분이고, 네, 그리고 아홉 번째가 고령 이주민 지원센터 또는 프로그램 네, 운영, 네, 네, 그 여가 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네, 장소 뭐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참 필요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이 좀 우리 네, F사 체류 자격이나 뭐 국적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그 우리 동포들 이제 경로당, 예? 네, 이게 네, 뭐 네,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거기를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러지 않으면 다 어린이 공원 네, 네. 아니면 뭐 하천가에 뭐 다리 밑이라든가 예? 음, 이런 데서 모셔서 이렇게 예, 음, 그냥 하루를 보내시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가서 여가 시간을 보낼 곳이 없더라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령 이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별 사회 서비스를 확대, 이런 부분에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10가지 정책 제안이 있었는데, 요거를 좀 우리가 좀 10가지를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꼭 그냥 관심을 가질 네, 만한 거, 몇 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는, 시간상 또 너무 길어지면은 저기 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1부, 2부로 나눠서, 뭐 이렇게 좀 소개해서 네, 한번 연구하면서 느끼는 그런 부분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제안과 관련된 거에 그겁니다. 이 고령 이주민 지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필요하다. 그래서 고령 네, 이주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 네. 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는, 네,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네, 현재 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저희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적용 관련해서 특례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동포분들도 이에 대해서
혜택을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네, 고령이 되셨을 때 그 네, 받으실 수 있는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이 음, 노인복지법 같은 경우에는 별도 이제 외국인 특례 규정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뭐, 계속 뭐 말씀드렸던 뭐 지하철 모임승차라던가 노인 일자리 네, 같은 막 여러 가지 이런 경로당과 같은 이런 노인 여가와 관련된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어떤 법적 근거 없이 뭐 지자체 음, 내에서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다 좀 더 확실한 뭐 이러한 음, 동포와 관련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음, 법적 근거 마련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 음,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그래서 음. 이제 이 과제를 조금 제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른 나라 해외에 예? 뭐 몇 개 나라 좀 비교 연구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 쪽에는 이렇게 고령 이주민들에 대한 이 어떤 네. 사회 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갖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음, 제가 법적 근거 마련까지는 파악을 하지는 못했는데,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국민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뭐, 네, 동포를 포함한 이주민은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해외 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들의 어떤 뭐 거주 기간이라던가 어떤 소득 수준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음, 고려를 해서 뭐 음, 일자리 지원 사업도 뭐 혹은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음. 관련해서도 조금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민은 아니지만은 그 나라에서 그,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네, 네, 체류하거나 네, 네, 네. 뭔가 해외 그쪽에 같은 경우, 경제적 기여를 했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제는 이런 사회 서비스 지원 뭐 이런 게 이제 시스템이 있다 이거죠. 또, 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데 시민권자를 이제 기본으로 이제 바탕으로 하고, 네, 그런 네, 요건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음, 네, 어쨌든 뭐 그런 거고. 체류 자격별로 이제 사회보장 수준을 개선을 하자. 이 얘기는 결국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고 또 영주 자격으로 있는 분들, 이제 네, 그래서 요 체류 자격별로 이제 사회보장 수준을 이렇게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또 제안을 하셨는데 좀 요거에 대해서 네. 좀 설명 좀 해주시면은. 이건 좀 뭔가 이게 포괄적인 차원으로 이제 재원을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 이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F4 자격을 갖고 계신데, F4에서 이제 F5 영주 자격으로 넘어가는 그 소득이나 자산의 요건의 그 허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장벽이 네,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뭐 요건을 뭐 개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면 기존에 갖고 있는 이제 동포분들이 갖고 있는 체류 자격 자체가 음, 정주형 체류 자격이기 때문에 음, 근데 사회보장 정책은 그 분들의 어떠한 정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포섭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네,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이제 사회보장 정책이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 관련된 부분은 조금 한국인들, 내국인들에게도 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음, 내국인과의 형평성이라던가 또 재정의 안정성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 급여의 또 적정성 이러한 음, 부분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음, 좀 그 동포 자격분들에게도 사회보장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음.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사회보장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들에게는 좀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좀 현실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네, 그 네, 부분은 지금 뭐 이미 뭐 그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안에도 이제 음, 외국인 관련 규정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사회 서비스는 아니지만 이제 건강보험은 근데 너무 이제 세대 구성에 따라서 개인이 한 달에 부담해야 되는 건강보험료가 이제 음, 15만 원이 넘게 굉장히 음, 높은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그리고 음, 고령이 되셨을 때는 경제적인 활동을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네, 또 그러한 비용이 더 이제 가중되잖아요, 부담이. 그래서 음,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음. 한 30분 정도 만나셨던 분들은 대부분 그 일을 하시고 계시던 분들? 아니요. 그 분들 중에 그 정말 이제 네 명의 어머님, 음, 그러니까 고령 여성 동포 분들만
이제 뭐 네, 가사도우미라던가 요양보호사로 경제활동을 하고 계셨고, 네, 나머지 분들은 이제 손자녀 돌봄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네. 여가 활동을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노년의 음, 생활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같이 손자녀 네, 네. 돌봄으로 이렇게 오시면서 생활을 하셨다. 이런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일을 하지 않으시는 대신에 네. 어떤 자녀에게 의지하시는 분도 계셨고, 이제 본인께서 중국이나 한국에서 이제 노동 위주로 음, 하면서 이제 축적해 놓은 자산으로 이제 노후 음, 생활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셨습니다. 중국에서 받는 연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연금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또 저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0분 중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 돌보는 거 외에 실제적으로 일을 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했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렇지 그것도 않은가. 거의 연세도 그냥 60대 초중반 요 네. 의 연령대의 어르신 분들만 좀 경제 활동을 하고 음, 계셨고, 네. 그 음, 이후에는 좀 체력적인 한계 때문에 조금 경제 활동을 네, 네. 지속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F사 체류 자격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영주 자격이나 아니면은 뭐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그렇게 가고자 하는 생각을 다들 갖고 계신 거예요? F사 체류 자격을 뭐 유지하고 싶으신 분도 계셨지만, 아무래도 그 영주 자격을 취득을 하면 뭐 가장 큰 혜택이 그 건강보험료 감면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 네. 또 자녀들이 대부분 한국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 그냥 영주 자격을 취득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길 희망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자녀들 같은 경우는 어떤 체류 자격으로? 자녀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F4 아니면, 음,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그래서 네, 네. 뭐, 한국인의 또 이제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이제 국적을 취득하신 음, 분들도 음, 있으셨어요. 그래서, 음, 네, 그런 자녀들과 이제 함께 음, 거주하시는 분들이 음. 계셨습니다. 네. 근데 그 자녀가 한국 국적이 그 세대주가 한국 국적이 있으면은 거기에 그 뭐야 피부양자로 지역가에서 피부양자로 있으면서 건강보험료 내지 않아도 되지 않나? 취득자, 네, 그런데 이제 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도 네, 그 제출해야 되는 서류 같은 경우에도 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뭐 네, 어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다 일일이 증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네. 포기하고 이제 별도의 세대로 이제 지역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계신 분도 계셨어요. 네. 그래요? 그 네네. 자녀들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네, 근데, 네,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살짝 좀 안 나는데, 네, 네. 많은 분들을 뵈서, 네네. 근데 뭐 F사 체류 자격에서 지금 영주 자격으로 이제 넘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예, 소득 네, 수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네, 예,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영주 자격으로. 네, 네, 네. 예, 더구나 이제 고령이 되셔서 경제 활동을 지속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높은 이제 소득 요건을 더 충족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습니다. 네. 네. 그 영주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어떠한 뭐 사회보장 뭐 서비스라든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국인하고 음, 비교했을 때. 외국인이랑 비교했을 때 많은 부분이 부족했던 좀 있었는데요. 네. 뭐 영주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이제 많은 혜택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네, 이제 그분들은 뭐 일자리를 알아보러 이제 뭐 주민센터를 가도 국적자만 음, 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 그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정말 멀리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계셨고, 음, 그리고 어떤 그 문화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뭐 복지관 이런 걸 찾아가도 뭐 그들에게 음. 주어지는 어떤 혜택 뭐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뭐 네. 영주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일단 뭐 좀 더 뭐 큰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영주 자격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네네. 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야 좀 거의 이런 네. 좀 안정된 그래도 노년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이게 네. 서비스를 받겠다 이거겠네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러니까 영주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자기적으로 경제력 능력이 없으면은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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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대부분 이제 현재의 고령에 도달하신 동포분들이 네.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경제 활동을 어느 정도 하다가 오셨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 받고 계신 이제 연금, 중국의 연금. 국민연금, 네, 네. 뭐 퇴직금이라고 표현을 퇴직연금도 하시더라고요. 있고. 네, 네, 네. 아,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을 꽤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있죠.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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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을 받고 있고 그걸로 생활하니까 네, 한국에서 조금 경제 활동을 하지 않거나 좀 부족하더라도 그걸 완충해서 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분들이 그 연금 때문에라도 한국 국적 취득하기가 쉽지가 않겠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런 연금을 포기를 할 수가 없어서 국내에선 네, 이제 재외동포나 영주 자격을 유지를 하되 이제 국적은 취득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네, 그러게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은 뭐 이게 다양하더라고. 어떤 분은 그래도 연금이 나온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 국적이 그러나 이 한국적으로 가게 되면은 중국에 그게 이제는 알려지게 되면은 중국 쪽에서 알게 되면은 연금이 단절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게 서로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네, 네, 네. 말씀하신 게 좀 차이가 있기는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불안 심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한국에서는요, 복수 국적 제도가 있잖아요. 네, 만 네, 65세 이상 되고, 네, 네, 그러면서 우리 동포들 중에는 이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그런 기준에 합하신 분들은, 예, 그러니까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한국에서 사는 동안은 한국 국적자로 살겠다고 이렇게 서약서만 쓰면은 네, 어, 뭐 중국 국적 포기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이게 복수 국적자로 이렇게 뭐 중국 쪽에 그런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은 역시 영향을 받을 거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또 제가 뭐 사례를 보면은 또 그렇게 해서 영향받아 가지고 이 뭐 중국 가가지고 그 중국 국적도 상실돼 있다고 그럴까? 그렇게 가지고 네, 못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네, 네. 그래서 좀 불안 음,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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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음, 네. 음, 오늘 일단은 제가 일부는 요걸로 좀 맞춰서 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제가 또 요게 저기 뭐예요? 이게 줌이 시간이 네, 있기 때문에 끊겨. 그래서 네, 네, 다시 맞습니다. 껐다가 다시 연결을 시키고, 네, 네, 그렇게 해서 나머지 뒷부분도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일단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말씀 듣고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박미아 박사님 또 계속해서 정책 제안했던 그런 내용들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미화 박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 일부 정책 과제로 제안한 것 중에서 일부 이 앞부분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뭐 참 여러분들 들어보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이 시청을 해주시고 또 댓글이라든가 또 이런 걸로 많이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을 해주셔야 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끌어야 하나하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서로 힘을 결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어서 계속 2부에 있어 또 이런 분들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동포세심 대표 편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